제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병원에 제발 제가 이렇게 안 왔으면 하는 케이스 몇 개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삼출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는데도 이걸 끝까지 붙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조금 크게 나서 삼출물이 계속 나올 때는 꼭 이 폼을 쓰셔야 돼요. 솔직히 살면서 상처 한 번도 안 나본 사람은 진짜 없잖아요. 상처가 일단 났으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상처의 종류를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찰가당인지 아니면 이게 찢어졌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찢어지면 어쩔 수 없이 꿰매야 돼요. 봉합을 해야 되는 상처인지 아니면 그냥 드레싱만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봉합을 하는 걸 어디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얼굴은 성형외과, 이게 뭔가 나눠져 있어요. 인턴 때 그 과가 아닌 데다가 노티하면 이렇게 욕처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부위별로 어디 부위에 어디 봉합을 하는 것이 유명한지 미리 좀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찢어진 것까진 아니고 찰가상 정도.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찰가상의 경우에는 이물질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 돌이나 자갈이나 아스팔트나 뭐 이런 데 넘어지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제일 높기 때문에 세척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도 저 인턴 때 팔다리가 다치거나 얼굴이 그러면 생리식염수부터 가져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가 크면 막 이만큼 생리식염수 가져가서 막 팔다리 씻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린지에다가 다시 담아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씻어내는데, 씻어내는 게 엄청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물이 나중에 몸에 박혀 있다가 진피층으로 내려가서 표피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외상성 문신이 돼요. 이런 거. 어머. 외상성 문신. 아, 약간 그 옛날에 샤프심 박. 맞아요. 샤프심도 똑같아요. 외상성 문신이 되게 생각보다 흔해요. 이물이 남아있으면 이물이 안에 갇히면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대부분 빨간 약, 뭐 가사나수소, 알코올성 가져오시는데 너무 이제 조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척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척이 깨끗하게 돼서도 이게 감염이 걱정이 되면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하는 베타딘으로 소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감염을 예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레싱을 하게 되는데, 드레싱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레싱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병원에 제발 제가 이렇게 안 왔으면 하는 케이스 몇 개 있거든요. 이게 건조 드레싱이 있고 수분 드레싱이 있는데, 건조 드레싱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상처 난데 연고나 이런 것도 안 바르고 거즈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감염이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삼출물 같은 걸 흡수해가지고 딱지가 생기게 되는 게 이제 건조 드레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수분 드레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척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 드레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문에도 보면 수분 드레싱이 재생을 2배 정도 더 빠르게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수분 드레싱에도 종류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바꿔서 오세요. 이렇게 수분 드레싱 해야 되는데 건조 드레싱 하시고, 수분 드레싱 안에 종류가 2개 있는데 마음대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악화돼서 오시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돼 있어요. 이 밴드의 구성 물질인 거거든요. 상처 났을 때 방수도 되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게 이런 수분 밴드여서 하이드로콜로이드로 된 걸 많이 붙이고 오세요. 얘는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2개 다 수분 드레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폴리우레탄 폼으로 드레싱하는 걸 잘 모르세요. 이게 비용이 좀 더 있어요. 약국에서 안 권할 수도 있고 먼저 안 사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큐어반 폼, 메디폼, 결국엔 다 이건 상품명이거든요. 성분은 다 폴리우레탄 폼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삼출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는데도 이걸 끝까지 붙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 두 제품을 구분할 때 투습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기가 얼마나 잘 증발하느냐를 따지는 게 이제 투습도인데, 이게 삼출물이 많이 나올 때는 이가 훨씬 두껍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약간 폭신폭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약간 비닐같이 훨씬 얇아요. 근데 다들 생각하실 때 얘가 더 투습도가 낮을 것 같잖아요. 수증기 증발이 두꺼우니까. 근데 얘가 훨씬 수증기 증발하는 게 훨씬 높고 삼출물 흡수가 너무 높아요. 잘 돼요. 그래서 상처가 조금 크게 나서 삼출물이 계속 나올 때는 꼭 이 폴리우레탄 폼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물 제거한 다음에
항생제 연고 바르고 그다음에 요거 잘라서 붙이는데 단지 얘는 접착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킨 테이프, 피부색이랑 같은 거 그런 걸 위에다가 해서 붙여주시면 삼출물이 흡수도 잘 되면서 수분 드레싱이기 때문에 재생도 잘 되고. 근데 꼭 이거 붙이세요. 이것만 붙이세요. 그래서 이거 당장 떼셔야 돼요. 계속 가는데요, 이거를. 이게 삼출물 흡수가 안 되고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증발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 조직이 너무 수분하면 정상 조직까지도 축축하게 만들면서 더 넓게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삼출물 나왔을 때는 이거는 안 된다. 꼭 폴리우레탄 폼을 쓰시라. 이걸 꼭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삼출물이 많이 안 나고 가벼울 때는 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레이저 후에도 바르는 밴드는 이거예요.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으로 얼굴에 레이저를 하고 어블레이션을 해서 생기는 조직 손상은 삼출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항생제 연고 발라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일 유명한 게 후시딘이랑 마데카솔이잖아요. 둘 중에는 그럼 뭘 발라줘야 돼요? 후시딘이 이제 항생제 연고고 그 다음에 마데카솔이 우리가 아는 그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로 된 연고예요. 근데 이제 복합 마데카솔은 여기에 네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랑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하이드로코티손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감염 여지가 많이 없으면 진정이나 항염 작용하는 마데카솔 바르고 그다음 위에 이렇게 드레싱 하셔도 돼요. 네, 조금 크게 다쳤다 할 때 후시딘이 더 그렇죠. 이물이 좀 많이 섞여 있고 넘어지는 환경이 좀 지저분하고 그럴 때는 그렇죠. 후시딘을 바르시는 게 좋죠. 예로 들자면 흙바닥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그때는 후시딘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종이에 손이 살짝 베었어요. 그럴 땐 마데카솔이 더 그렇죠. 마데카솔이 더 낫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지면 세척하고 후시딘 바르고 삼출물이 많으면 폴리우레탄 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참 궁금한 건데 또 이거를 붙일 때 좀 상처 면적을 얼만큼 덮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상처가 이렇게 날 때도 있고 사실 이렇게 날 때도 있어요. 얘는 잘라서 쓰셔도 되죠.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난 상처에 메디폼이 많이 들어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맞아요. 저희 드레싱 할 때도 그래요, 실제로. 그럼 무조건 완전히 상처는 다 덮는 게 좋다. 덮어지게끔. 맞아요. 네, 그게 수분의 의미이니까. 근데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수분 드레싱을 얼마나 누가 오랫동안 정성껏 잘 유지했냐. 모든 면적을. 그거에 따라 흉터가 결정돼요. 그래서 수분 드레싱이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초반 일주일이 그 흉터의 유무를 다 결정짓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아껴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레이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냥 팍팍 썰어. 네, 맞아요. 비싸지만. 그러면은 이게 사실 교체도 해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교체 주기는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생각해요? 삼출물이 많을 때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계속 이게 바꿔줘야 돼요. 하루에 여러 번? 근데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는 삼출물이 조금씩 줄거든요. 그럼 2,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3, 5일에 한 번. 삼출물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이게 이제 너무 흐르고 벗겨지고 그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붙였는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바꿔줘야 되고 바꿨는데도 이게 흐르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2단계를 넘어설 때가 있죠. 너무 통증이 심하다거나 그 다음에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고름이 생긴다거나 색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사실 병원에 가서 드레싱 받으셔야 돼요. 약도 먹어야 되고. 베인 거를 그걸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베인 거는 꿰매는 순간 흉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용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꿰매는 데 가야 돼요. 이게 꿰매는 스킬이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나 외과에서 우리가 복부를 봉합하는 방식이라 얼굴을 봉합할 때 쓰는 실의 굵기도 다르고요. 그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면 사실 미용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얼굴 같은 부분은 우리가 성형외과 가서 꿰매는데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시간 안에 꿰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처 치유에 나중엔 좋다, 결과를 팔로우했을 때. 근데 얼굴은 혈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니까 24시간 동안 우리가 드레싱을 잘 해놓고 최대한 흉이 덜 남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드레싱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내가 24시간 동안 병원 찾으면 돼요. 수분 상태로 잘 유지하고 그러고 가서 꿰매면 최대한 흉 안 생기게. 그래서 사실은 이 컨텐츠 만들 때 그날 왔어요. 여기 아파트 앞에 사는 중학생 여자인데 학원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찍혔대요. 근데 아빠한테 혼날까봐 자기에게 그냥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한 5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방이 보여.
근육층이 보이고 손으로 이렇게 붙지 않아요, 살이. 그래서 아버지도 거기서 이제 제가 소독한다고 상처를 열었을 때 모신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이거는 꿰매야 된다. 성형외과 가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꿰매러 갈 때 추천해드리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도 여자이고 예쁘게 꿰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레싱 잘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내일 오전에는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또 흉터가 또 많이 크게 나오는 거죠. 꿰매는 타이밍을. 그쵸. 그것도 너무 놓쳐버리면 피부 조직이 이렇게 잘 붙어야 되는데 서로 말라버리는 거죠. 개인 상처나 찢어진 상처랑은 좀 다르긴 한데 위에 피부 표피가 다 손상 범위가 넓어가지고 재생이 안 될 때 있어요. 스킨 얼서라고 하는데 피부 개양이라든지 화상 입었을 때도 표피 손상이 너무 심하면 그때는 웨트드레싱을 엄청 해요.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서 엄청 그 진피층을 많이 문지르는 거예요.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이제 드레싱하고. 네.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프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피부 이식해야 돼요. 이 생각보다 이 피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1차 방어선인데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놔둔다고 해서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지 않게 간다면 빨리 병원에 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크게 윤곽을 잡아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